박정희 정기를 쓰면서 저는 두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소박과 자주. 소박은 박정희의 인간됨이고 자주는 그의 정치 사상입니다. 박정희는 소박한 덕분에 자주 혼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1963년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의 마지막 쪽에서 유언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1979년 11월 3일 국장이 있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 건국 훈장을 바칠 때 국립교향악단은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연주했습니다.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이 장엄한 교향시는 니체가 쓴 같은 이름의 책 서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니체는 이 서문에서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희는 지옥의 문턱을 넘나든 질풍노도의 세월로도 그리고 장기 집권으로도 오염되지 않았던 영혼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유지해 갔습니다. 가슴을 관통한 총탄으로 등판에서는 피가 샘솟듯 하고 있을 때도 그는 옆자리에서 시중 들던 여인에게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피해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시신을 만진 의사는 시계는 흐름한 세이코이고 넥타이 피는 도금이 벗겨지고 혁대는 해져 있어 꿈에도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박한 정신의 소유자는 잡념과 위선의 포로가 되지 않으니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실용적으로 정직하게 봅니다. 그는 주자학, 민주주의, 시장경제 같은 외래의 선진사조도 국가의 이익과 민중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소화하려고 했습니다. 박정희 주체성의 핵심은 사실에 근거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시비를 국가 이익에 기준하여 가리려는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정치 철학입니다. 필자가 제가 박정희를 우리 민족사의 신룡 자주 노선을 이어가는 인물로 파악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유신의 대당 결전 의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광해군의 국익 위주의 외교정책, 실학자들의 실사구시, 이승만의 방공자유 건국 노선을 이어가는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철학은 그의 소박한 인간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파란만장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영욕과 청탁을 함께 들이마셨던 사람입니다.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 바다와 같은 다른 시대를 빚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신을 맑게 유지했던 초인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고귀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과 같은 전광석화의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초인,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숨결을 읽을 줄 안 토종 한국인이었습니다. 민족의 한을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근대화로서 그 한을 푼 혁명가였습니다. 자주인 박정희는 자주인입니다. 자주인. 신룡 자주의 정치 철학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나이가 50세도 안 되는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역사 발전 단계에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에 물질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한시적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인권 탄압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획기적으로 인권 신장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인권 개념 가운데 적어도 50%는 빈곤으로부터 해방일 것이고, 박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음 단계인 정신적, 정치적 인권 신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당대의 대다수 지식인들이 하느님처럼 모시려고 했던 서구식 민주주의를 감히 한국식으로 변형시키려고 했던 점에 박정희의 위대성과 이단성이 있습니다. 주작을 받아들여 주작교로 교조화했던 한국 지식인의 사대성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민주교로 만들었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정하려는 박정희를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미제 이념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기특한 지식인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냉철하게 박정희에 대해서는 외경심 어린 평가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는 경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을 그의 사후 글라이스틴 대사의 보고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1급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말을 쉽고 적게 하고 행동을 크게 하는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두루 갖춘 이였습니다. 자주적 정신, 실용적 사고방식, 시스템 운영의 귀재, 정확한 언어 감각 등입니다. 1392년 조선조 개국 이후 약 600년간 이 땅의 지식인들은 사대주의를 추종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 전쟁의 의미를 직시하고 군대의 중요성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당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의 지도층은 문무겸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지도층은 문약한 반쪽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2, 3류 지식인들이 취할 길은 위선적 명분론과 무조건적인 평화론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선각자가 나타나면 이단이라 몰았고, 적어도 그런 모함의 기술에서는 인류했습니다. 박정희는 일제의 군사교육과 한국전쟁의 체험을 통해서 전쟁과 군대의 본질을 체험한 바탕에서 6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상무정신과 자주정신과 실용정치의 불씨를 되살렸던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한 1988년에 군사정권 시대는 끝났고, 그 뒤에 우리 사회는 다시 상무, 자주, 실용정신의 불씨를 꺼버리고 조선조의 파당성, 문약성, 명분론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고풍이 견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통일과 인류국가의 꿈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네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국민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훨씬 앞서서 인류국가의 문턱까지 갔으나, 그 뒤에 소위 문민 대통령의 등장으로 성장의 동력과 국가의 기강이 약화되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관리체제를 가져온 외환위기는 1988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과정의 비싼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순채권국 상태, 무역흑자 세계 제4위, 경제성장률 세계 제1위의 튼튼한 대한민국을 물려준 역대 군사정권에 대해서 오늘날 국가위기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한글 전용어의 폐해 책임을 묻는 것만큼이나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지역이익, 개인이익, 당파이익을 민주, 자유, 평등, 인권이란 명분으로 위장하여 이것들을 끝없이 추구함으로써 국익과 효율성, 그리고 국가 엘리트층을 해체하고 파괴해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근대화는 국익 우선의 부국 강병책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사회의 좌경화, 저질화를 허용함으로써 박정희의 꿈이었던 강건, 실질, 소박한 국가 건설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조선조적 수구성을 되살리고 사이비 좌익에 농락됨으로써 국가 위기를 불렀습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는 한국의 민주화 속도가 너무 빨라 법치의 기반을 다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국식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한국형 민주주의로 국산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를 우리 것으로 토착화시켜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생리에 맞는
한국형 제도로 발전시켜가는 것은 이제 미래 세대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서구에서 유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 것으로 소화하여 한국형 민주주의와 한국식 시장경제로 재창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민주의 껍데기만 받아들여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선동가의 노름판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박정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서 9년간 이어졌던 이 전기의 연재는 월간조선 당시 기자 이동욱 씨의 주야 불문의 충실한 취재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를 보내주시고 제보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박정희와 함께 위대한 시대를 만든 분들의 공통된 작품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박정희가 소년기에 나폴레옹 전기를 잃고서 군인의 길을 갈 결심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박정희 전기를 잃고서 지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21세기형 박정희가 되어 이 나라를 소박하고 건면한 자주독립 통일된 선진국으로 밀어 올리는 날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